사형제가 다 당뇨예요. 당뇨 때문에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키 192에 120kg. 저한테 진짜 슈퍼맨 같은 그런 아빠였거든요. 60을 못 넘기고 가신 거예요. 아빠는 얼마나 끔찍했을까, 막 그런. 본인의 삶과 가족의 행복까지 앗아가는 그 병의 이름. 그리스어로 흘러나오다라는 뜻의 당뇨병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5초에 1명씩 당뇨병으로 생을 마감하고 30초에 1명씩 팔다리를 절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당뇨병 위기 인구는 2천만에 육박하는데요. 이는 서울시 인구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한번 발병하면 돌이키기 힘든 당뇨병. 더 위험한 이유는 나도 모르는 사이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의 합병증을 일으키는 당뇨병. 전문가들은 당뇨병의 위험인자 중 하나로 비만, 특히 내장 지방을 꼽고 있는데요. 비만이 당뇨병을 부르고 당뇨병이 비만을 부르고 그야말로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무심코 넘겼다간 더 큰 질병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몸속의 시한폭탄. 뱃살과 당뇨병의 공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백세 프로젝트 건강 큐레이터 이기호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는 세종대왕, 프랑스의 천재 화가 폴 세잔. 세 사람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당뇨병으로 인해 괴로운 말년을 보냈다는 건데요. 세종은 소갈증, 즉 당뇨병으로 인한 망막병증을 겪었고, 그리고 당뇨병성 합병증인 폐렴으로 세상을 떠난 폴 세잔은 투병 중이던 1895년 이런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좀 먹어 썩은 사과는 높은 당으로 인해 소멸되어가는 자신을, 두개골은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해석되고 있는데요. 당뇨병으로 인해 병들어가던 그가 얼마나 아프고 두려웠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세 사람에게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심각한 복부 비만이었다는 건데요. 여기 뱃살과 당뇨병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이 연쇄적으로 무너졌다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모두가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지훈아, 가자. 아, 네, 불 꺼야 돼 이제. 저기서 나와야 돼. 지훈이가 혼자 먹은 거야? 그거 안 돼. 아들, 딸 다 키워놓고 이제는 내 인생을 즐길 일만 남았을 줄 알았는데 60대의 채은 씨는 요즘 3살 손자 황혼 육아로 매일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밥 많이 먹어서 지훈이가 그러는 거야? 키 커진 거야? 앉아. 어찌.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물. 이제 얼른 먹고 어린이집에 가야지. 할머니 힘들어. 얼른 먹고 밥 먹고 어린이집 가자. 살쪄가지고 힘든 것 같아요. 그 전에 살 안 쪘을 때는 힘든 거 모르겠는데 무릎도 아파서 혼자 일어나려면 힘들어서 이런데 밥상 같은 데 짚고 일어나거나 무거운 거 들거나 아니면 좀 왔다 갔다 부산스럽게 뭘 해야 되면은 좀 숨이 차고 좀 그런 점이 많아요, 제가. 몸을 숙이기도 힘들 정도로 두둑한 뱃살. 살이 찌고 나서 손자를 보는 게 더 힘들다는데요. 아이고 잠깐만. 아이고 무릎이야. 하지만 숨 돌릴 틈 없이 분주한 아침. 치카. 됐다. 물 오로로로로로로로로 메리야스. 삼촌은 뭐해? 뱃살 때문에 내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들지만 손자를 안 봐줄 수도 없는 노릇이죠. 잠깐만. 할머니도 추워. 가자. 할머니 먼저 신발 신고 선생님 만나러 가자. 오늘 삼촌이 이따 저녁에 온다고 그랬어. 참 지훈아, 삼촌이 놀아줄 거야. 지훈아, 더워? 저기 선생님 저기 계신가 보다. 안녕하세요.
아이가 클수록 따라 걷기조차 힘들다는 이채은 씨. 안녕하세요. 다시 차렷. 배꼽 있어. 안녕하세요. 지훈이 밥도 잘 먹었어요. 네. 지훈아 빨리빨리. 이제 아이고 친구들이 좋대. 친구들이 좋대. 네. 수고하셔요 선생님. 네. 아침 육아 전쟁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체중을 체크하는 건데요. 80kg에 육박하는 몸무게. 하지만 원래부터 이렇게 살이 찐 건 아니었답니다. 제가 약 15년 전에 보험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개인 사업 밤에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살이 좀 찌더니 젊었을 땐 평범한 체형이었던 그녀. 40대 때부터 체중, 특히 뱃살이 급격히 늘어났다는데요. 그녀의 건강을 망가뜨린 건 다름 아닌 식습관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피곤하고 배고프고 그러니까 좀 기름진 음식을 배달시켜서 먹고 그냥 퇴근해서 잠자고 그러다 보니까 20kg가 좀 늘어난 것 같아요. 단순히 살이 쪘다는 게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검진을 위해 찾은 병원에서 예상치 못한 당뇨병을 진단받은 건데요. 처음엔 정상 수치를 조금 벗어난 수준이었지만 그 뒤로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 약까지 먹고 있다는 그녀. 공복 혈당이 무려 150이 넘습니다. 이 모든 게 뱃살 때문인 것 같다는 이채은 씨. 실제로 뱃살과 당뇨병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몸속의 염증 창고라고도 불리는 뱃살, 즉 내장 지방은 치명적인 만성염증을 만들어내는 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뱃속에 꽉 차 있는 노란색 덩어리들 보이시나요? 네, 이게 바로 지금 우리 배에 들어있는 내장 지방입니다. 지방에 둘러싸여서 짓눌린 내장은 보이지도 않을 정도인데요. 내장 지방은 독성을 뿜어내고 장기를 병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 내장 지방, 당뇨병과도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그런데 내장 지방은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하는 인슐린 저항성을 부르는데요. 그럼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내장 지방이 증가하면 제2형 당뇨병이 발생할 확률이 남성은 2.5배, 여성은 7.3배나 올라가고 당뇨병 환자 10명 중 6명이 복부 비만이라고 합니다. 내장 지방으로부터 시작된 질병의 도미노. 요새 다리가 많이 아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뱃살이 당뇨병을 일으키고 온몸 구석구석을 아프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데요. 빵 좋아하고 떡 좋아하고 피자 좋아하고 살도 많이 쪄서 비만이 됐고 그래서 또 당뇨도 오고 또 암까지 왔으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걷는 것만이라도 좀 안 하는 것보다 나니까 저도 지금 뱃살과 혈당 관리를 위해 걷기 운동을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오래 하진 못합니다. 아이고 이제 허리까지도 아프네 이제. 왜 이렇게 손이 많이 벗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원인을 모르겠어요. 뭔가 어디가 안 좋으니까 이럴 거 아니야. 당뇨 이게 약을 먹으면서 그런 건가? 1년 전부터 부은 거 더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이거 봐. 권사님 손하고 제 손하고 그러니까. 너무 부었어. 발도 235mm 신던 게 지금 250mm 신어요. 너무 부었어. 나는 근데 당뇨병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단백뇨가 빠지며 손발이 부을 수 있다는데요. 손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 매일매일 당뇨, 고지혈증, 이뇨제 같이 약을 먹어요. 이제는 약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랍니다.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가방도 내려놓지 않고 헐레벌떡 화장실부터 찾는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하루에 7, 8번 간다는데 저는 아마 한 20번 가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 소변 색깔이 찐 노란색으로 이렇게 변하고 요즘 들은 또 소변에서 거품까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당뇨 때문인 것 같아서 지금 많이 걱정이 돼요.
목이 많이 말랐는지 페트병을 통째로 들고 벌컥벌컥 생수를 들이킵니다. 갈증나고 그래서 물 많이 먹어요. 제가 너무너무 갈증나서 물을 진짜 1리터를 먹어도 해소가 안 될 때는 무알콜을 먹기도 해요. 제가. 당뇨와 다갈, 부종까지 최근 들어 당뇨병의 증상이 더 심해져서 걱정이라는 이채은 씨.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체중이 늘어나니까 아픈 부위가 병원에 올 때마다 한 가지씩 자꾸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점점 병원에 오기가 좀 무서워지고 혈당이 높을 때 있고 조금 낮을 때도 있지만 높을 때가 지금 많아서 그 혈당 수치가 제일 걱정돼요. 정확한 건강 상태와 당뇨병 합병증의 위험도를 알아보기 위해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비만도 측정을 위해 체성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역시 비만으로 진단되었고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도 정상 수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는데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이채연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당뇨약을 드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아요. 당화혈색소가 7.0이면 타겟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성지방은 높으세요. 이건 비만 때문에 잘 안 잡히는 거거든요. 보시면 소화 효소 수치도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나이가 들면 자연적으로 인체 소화 효소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이채연 씨처럼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특히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제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 능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소화 장애 또한 당뇨 합병증 중에 하나니까 반드시 주의하시고 증상이 있으면 치료하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몸이 너무 여러 가지로 많이 안 좋다는 거 듣고 나니까 많이 심각해요. 최근에 소화가 안 되고 막 더부룩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게 다 당뇨로 인해서 이게 온다는 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요. 최근 그녀의 건강에 나타난 또 하나의 이상 신호. 언젠가부터 소화가 잘 안 되기 시작하며 먹는 것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요. 집에 있는 밑반찬으로 간단히 차린 식사. 특히나 피자, 치킨 등 고지방 음식을 즐겨 먹는 대식가였지만 지금은 밥 반 공기도 채 먹지 못할 정도로 양이 줄었습니다. 이마저도 물에 말아 먹는 이유. 최근 들어서 음식이 영 소화가 안 돼서 물 말아서 좀 잘 술술 넘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먹게 돼요. 물 말아 먹으면은 건강에 안 좋다고는 하는데 음식을 전혀 소화시키질 못하니 어쩔 수 없는 노릇입니다. 간단하게 식사를 마치고 어딘가 많이 불편해 보이는 그녀.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체약이라도 한 걸까요? 아우 답답하네. 소환대 화장실 좀 다녀와야지. 소환대라. 이럴 때마다 그녀가 찾는 것은 액상형 소화제인데요. 언젠가부터 이 소화제를 달고 살게 되었답니다. 당뇨병 진단받고 나서부터는 소화가 자주 안 돼서 이렇게 지금 박스채 놓고 먹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거의 매일매일 먹는 것 같아요. 제가. 당뇨병과 소화불량은 정확히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당뇨병을 오래 앓으면 말초신경을 둘러싼 신경섬유가 손상을 입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생기고요. 이를 방치하면 위장운동에 관여하는 자율신경에도 문제가 생겨 위장장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위장장애는 당뇨병 환자의 음식 섭취를 방해해서 저혈당 쇼크를 일으키는 등 당뇨병 자체를 더욱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이 생긴 후 누워있는 시간이 늘었다는 그녀.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뭐 하고 계셨어요? 밥 먹은 게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돼서 잠깐 좀 제가 여기 또 누워 계셨어? 네, 누웠는데 그렇게 누워 계시면 안 돼. 아이고, 맨날 이렇게 누워 계시면 어떡해. 어떻게 소화 안 돼서 움직이기는 싫고 그냥 누워 있는 누워 거지. 계시니까 소화가 더 안 되시지. 당뇨 있으신 분들은 자꾸 움직이셔야 돼.
아, 그러시구나. 아직 식사를 하지 않은 손님을 위해 피자와 치킨을 배달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미 밥을 먹은 채은 씨는 또다시 소화제를 한 병 들이키는데요. 아직도 속이 많이 더부룩한 걸까요? 소화가 안 되지만 이걸 먹으면 소화제를 먹으면은 소화가 좀 돼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에 지금 또 먹어봤어요. 아까 먹은 밥이 채 소화되지도 않았는데 음식 냄새를 맡으니 또 식욕이 돕니다. 채은 씨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라는 피자. 그런데 얼마 먹지 못하고 내려놓는데요. 결국 한 조각도 채 먹지 못했습니다. 맞아. 언젠가부터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어보는 게 소원이 됐다는 채은 씨. 소화 장애는 노화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예전과는 다르게 식사 후 더부룩함, 속쓰림, 명치 아래의 통증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노화에 따라서 위와 소장의 운동 기능이 떨어지고 치아가 약해져서 잘 씹을 수가 없게 되고 몸속 소화 요소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런 이유들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소화 능력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노년기가 되면 체내 소화 요소의 비율이 젊은 시절에 비해서 30분의 1까지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이 소화계통 질환을 겪고 있고 그중에 무려 68%가 40대 이상의 중년과 노년이라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소화요소가 줄어들면 우리 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간단한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연령대라도 개인에 따라 체내 소화요소의 양은 다를 수 있는데요. 한쪽은 소화요소가 충분한 사람의 위장, 그리고 다른 한쪽은 소화요소가 부족한 사람의 위장이라고 가정합니다. 똑같이 빵을 섭취했을 때 이 소화효소가 충분한 사람과 소화효소가 부족한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소화효소가 충분하면 음식물이 잘게 분해돼서 쑥 내려가지만 소화효소가 부족하면 음식물이 위장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줍니다.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들이 뱃속에 머물게 되면 어떤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는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촬영된 한 여성의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20인분 이상의 많은 양의 음식물을 섭취해서 늘어난 위가 몸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한 모습입니다. 이렇듯 소화요소가 없으면 음식물이 몸에 10년이고 20년이고 머물게 되면서 부패하고 또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주변의 장기까지 위협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특히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소화요소가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효소가 감소해서 만성 소화불량에 시달리게 되면은 소화기관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들이 체내에 독소로 쌓여서 지방과 염증이 생기고 복부 비만이 되고 또 혈당을 높이게 됩니다. 당뇨병과 비만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 소화불량을 극복하고 무려 50kg가량을 감량한 모녀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도합 50kg을 감량한 기적의 주인공. 그녀를 만나러 간 곳은 경기도 화성의 한 수영장인데요. 사람들 사이 범상치 않은 수영 실력을 자랑하는 한 여성이 있었으니 이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일명 동탄의 돌고래라고도 불리는 조희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8년도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이고 프로 다이어터, 지금은 아들 셋을 키우고 있는 조희연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수영을 시작해 주 종목인 저병을 비롯한 모든 종목에서 뛰어난 활약을 했던 조희연 씨. 중학교 때 국가대표로 발탁된 후 18개 부문에서 당시 대한민국 신기록을 세운 유망주였는데요. 은퇴 후 그녀의 인생에 변수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몸무게를 찍었죠. 그래서 거의 100kg 가까이. 운동선수 출신으로 체중 관리에는 선수였다던 조희연 씨. 한번 찌기 시작한 살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만 갔다는데요. 가족 사업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그 사업이 좀 잘못되고 나서
우울증을 좀 심하게 앓았었어요. 우울증이 오고 대인기피증 오고 사람들 만나기가 너무 싫으니까 집에서 이제 뭐 먹고 또 자고 그때 이제 좀 심하게 살이 찌게 됐었거든요. 뭐 여러 군데 이제 순환이 확실히 안 되더라고요. 순환이 안 되는 걸 많이 느꼈는데 손발도 많이 저리고 약간 하지정맥의 초기 증상이랄까? 그런 증상이 오니까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있지 못했었어요. 다리에 쥐가 나서 깬다던가? 근데 그런 증상은 정말 국가대표까지 한 운동선수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증상이었어요. 특히 배 쪽으로 살이 많이 찌면서 혈관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몸무게를 찍고 나서 이 상태로 내 몸을 이 상태로 놔두면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유산소 운동하고 근력 운동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98kg에서 이제 58kg까지 감량을 했었어요. 그 뒤로 꾸준히 근육 운동을 하며 몸매를 유지하고 있다는 조희연 씨. 그 살쪘을 때 옷은 거의 다 버렸는데 이거 하나는 남겨놨어요. 왜냐하면 그냥 잠옷으로도 입기 편해서 이 원피스가 제가 요즘에 입고 다니는 원피스예요. 100kg에 육박했던 그때에 비해 40kg 넘게 감량한 지금. 거의 사람 한 명이 빠져나간 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체중 재볼까? 그래 볼까? 올해 70세이신 어머니도 함께 살며 같이 체중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요. 야 늘었다 야. 늘었어? 응.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는 아주 조금의 수치 변화에도 신경 써야 한답니다. 89점 몇 대? 10kg 빠졌죠. 81kg에서. 살 빼자고 했을 때는 솔직히 제가 지금 70이거든요. 근데 빼고 싶은 마음 없었어요. 이렇게 살다 죽지. 그랬어요. 그런데 살이 빠져 보니까 좀 더 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목표는 한 65kg? 근력 운동을 한번 해볼까요? 다이어트에 욕심이 생긴 어머니를 위해 운동선수 출신인 딸은 어머니의 전담 코치가 되어주고 있다는데요. 천천히 움직여야 돼. 매일 혹독하게 관리 중입니다. 엄마, 우리는 살찌면 안 돼. 성인이 되면 근육 만들기가 진짜 힘들어지거든. 내가 40대 돼 보니까 근육 만들기가 진짜 힘들더라고. 대표적인 코어 운동 중 하나로 복부와 허벅지 근육을 고루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리 들기 운동. 모녀가 체중 관리만큼이나 신경 쓰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혈당인데요. 저희 집안 내력에 이제 고혈압이 있거든요. 당뇨는 원래 없었거든요. 근데 아빠가 당뇨가 갑자기 생기신 거예요. 근데 그 당뇨가 생기신 게 체중이 많이 나간 것 때문에 당뇨가 생겼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죠. 당뇨가 되게 위험한 병이라는 걸 알게 되고서 어쨌든 체중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체중을 재듯 매일 혈당을 체크한다는 모녀. 70대 어머니의 혈당 수치는 100. 희연 씨의 혈당은 84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키가 192에 몸무게는 평상시에 120kg 정도를 유지하셨었거든요. 이제 소변 보고 나오시고 그러시면 좀 화장실에서 냄새가 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빠한테 얘기를 했죠. 아빠 검사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아빠가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가신 거였어요. 그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시골에는 그 큰 병원이 없어서 자기 병원에 있는 그 당뇨 검사 기로는 측정 불가로 나온대요.
빨리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가라 그러더라고요. 혈당이 무려 800까지 치솟았을 정도로 이미 너무 많이 진행돼 버린 당뇨병. 얼마 후 결국 아버지는 저혈당 쇼크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당뇨병의 원인이 오랫동안 방치한 복부 비만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모녀. 당뇨병의 가족력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목숨 건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거죠. 확실히 알겠어. 첫 번째 킥, 두 번째 킥. 그러니까 첫 번째 킥을 조금 천천히 차고 두 번째 킥을 좀 세게 차는 건 알겠는데 두 번째 킥 세게가 사실 잘 안 돼. 그래도 서서히 좋아지지. 살이 빠지면서 많이 좋아졌지. 처음에는 이거 자체가 안 됐지. 엄청 많이 도움되죠. 특히나 저희 엄마는 이제 70이신데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동하는 데 도움이 되고 혈당 낮추는 데는 이 대퇴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혈당 낮추는 데는. 그래서 정말 수영이 너무 좋은 운동이죠. 실제로 찬물 수영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50kg을 감량한 모녀의 식습관은 어떨까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애호박과 양배추를 준비하고 거기에 삼겹살을 구워주는데요.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하기엔 꽤 기름져 보입니다. 제가 흰밥은 워낙 좋아해서 고기도 먹고 밥도 먹고 싶은 식단을 유지하되 이제 원래 먹던 양을 이제 줄여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좋아하는 고기와 밥은 챙기되 다이어트의 적이라고 알려진 당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채소들을 더한 밥상입니다. 어머니와 희연 씨 부부, 그리고 세 아들까지 먹는 걸 유독 좋아하는 3대가 함께하는 식사. 수영선수 시절부터 먹는 걸 참 좋아했다는 조희연 씨. 굶는 다이어트가 아닌 먹으면서 하는 건강한 체중 관리 중입니다. 우리처럼 당 관리하면서 이것저것 다 먹으면서 살 많이 뺀 사람들 없을걸? 오빠 때문에 이렇게 먹을 거 다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는 방법을 내가 찾은 거야. 편하게 먹으면서 할 수 있었다는 게 그게 참 편했다는 거지. 우리 얼마나 뺐지? 3명이 다 나 빼고. 15kg 뺐고 장모님이 12kg, 38kg, 65kg 뺐네. 65kg. 잘 먹었다. 배불러? 다 먹었어? 한바탕 먹방을 끝낸 가족이 든든한 식사 후에 꼭 챙기는 게 있는데요. 이건 엄마 거. 이 효소 안에 돼지 감자에 들어있는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많아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대. 그냥 먹어도 맛있어. 그냥 먹어도 맛있더라. 당독소를 줄여 체중을 유지하고 혈당이 오르는 걸 예방하기 위해 365일 관리 중이라는 가족. 매일 챙긴다는 블루루핀으로 만든 효소란 무엇일까요? 루핀은 기원전 파라오의 무덤에서 발견되어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먹어온 오래된 곡물입니다. 최초로 당뇨병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한 페르시아 제국 의학자 이븐 시나가 루핀을 처방하면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서양의학의 선구자인 히포크라테스가 극찬한 곡물인 루핀 속에 알칼로이드 독성을 낮춰서 식용으로 개발한 게 바로 블루루핀입니다. 그렇다면 블루루핀 효소란 무엇일까요? 블루루핀의 특허 유산균인 고구마 유산균 BST-L601과 우리 전통 음식 청국장에 있는 바실러스 균주를 더해서 발효시킨 것인데요. 고구마 유산균 BST-L601은 특허청에서 항비만, 항당뇨에 도움이 된다라고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고구마 유산균과 고지방식이를 함께 섭취했더니 지방 생성을 억제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먹어온 오래된 곡물. 루핀에는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는 이눌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 내 이눌린 함량 1위 식품인 루핀. 병아리 콩에는 100g당 1.7g, 돼지 감자에는 3g,
루핀에는 4.8g의 이눌린이 들어있습니다. 이눌린은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릴 정도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눌린은 위에서 바로 소화되지 않고 천천히 분해되고 포도당 흡수를 늦춰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입니다. 실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이눌린을 섭취하게 했더니 5주 후 식후 혈당이 감소했고 또 다른 시험에서는 밀가루빵을 먹었을 때보다 루핀가루 빵을 먹었을 때 혈장 포도당 농도가 덜 올랐다고 합니다. 식사 후 외출에 나선 모녀. 단둘이 오붓하게 찾은 곳은 찜질방인데요. 허무하게 아버지를 떠나보낸 후 어머니만큼은 오래오래 건강하게 곁에 계셨으면 하는 마음. 함께 철저하게 건강관리 중입니다. 찜질방 왔다 가니까 여기 너무 따뜻하고 좋다. 날씨가 지금 추워지고 있잖아.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가 체온 유지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대. 그렇지. 소화하고 관련 있지. 어. 여기서 좀 쉬다 가면 속이 많이 편해지지. 희연 씨가 소화에 특히 신경 쓰는 이유가 있는데요. 살이 쪘을 때 음식을 먹으면 유독 소화가 안 되고 장까지 안 좋아지면서 먹자마자 화장실로 직행하는 일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매일 배변 장애와 위염에 시달렸지만 살을 빼고 나니 그 증상도 씻은 듯 사라졌답니다. 여전히 먹는 걸 좋아하는 희연 씨. 찜질방에선 역시 달걀이 빠질 수 없죠. 하지만 당 관리를 위해 식혜 대신 토마토 주스를 마십니다. 내가 아무래도 살이 찐 게 소화불량 때문이었던 것 같아. 아니 소화 불량이 되니까 살이 자꾸 찌나 봐. 순환이 안 되니까. 맞아. 먹었으니까 소화를 시켜야 되지. 뱃살 관리에 가장 중요한 건 소화력이라고 생각한다는데요. 이게 식이섬유 함량이 높고 당 함량이 낮아서 그런지 확실히 먹고 나면 속도 편하고 뱃살 빼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루핀에는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완두콩에는 100g당 5.6g, 퀴노아에는 12g, 루핀에는 27.8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고 단백질의 경우 닭가슴살에는 22.5g, 소고기에는 27.3g, 루핀에는 37.5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와 단백질은 탄수화물에 비해 느리게 소화되고 포만감이 높아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시험을 통해 4주간 루핀을 섭취하게 했더니 대조군 대비 체중이 1.9kg, 허리 둘레가 2.4cm 감소했다고 합니다. 60대에도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며 화려한 황혼을 보내고 있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마치 오드리 헵번처럼 우아한 미모와 잘록한 허리. 그야말로 관리의 여왕이십니다. 예, 이제 중년이 되면 허리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뼈를 스트레칭을 곧게 해주니까 굉장히 그 건강에 도움이 되고 조금만 해도 지금 코어 근육을 쓰니까 뒤에 이렇게 지금 땀이 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몸매 관리를 위해 발레와 요가, 헬스 등 안 하는 운동이 없다는 그녀. 유연한 몸놀림이 그동안의 노력을 말해주는데요. 등 펴고 후인 받들어. 제가 봤을 때 20대 못지않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미인 윤희 씨의 일상을 들여다볼까요? 운동을 마치고 오면 체중부터 체크한다는 그녀. 보고도 믿기지 않는 몸무게인데요. 허리 둘레는 어떨까요? 60대에도 24인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허리 둘레가 24가 나왔는데요. 너무 만족하고요. 체중은 46에서 47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50kg을 넘어본 적이 없었다는 윤희 씨. 늘 건강했던 그녀도
갱년기의 위협을 피해갈 순 없었답니다. 3년 전에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쥐가 나고 손발에 땀이 나고 위경련이 일어나서 응급실에 한번 실려간 적이 있어요. 검사 결과는 당뇨 전 단계로 나왔고요. 고혈압, 고지혈증 진단도 같이 받아서 좀 많이 걱정이 됐었죠. 정상에서 벗어난 당화혈색소 수치로 당뇨병 전 단계를 진단받고 도미노처럼 고혈압, 고지혈증까지 생겨 혈관 건강이 무너졌다는데요. 이렇다 보니 건강을 회복한 후에도 늘 혈관 건강, 특히 혈당 관리에 신경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소를 할 때 까치발을 드는데요. 이 운동을 하기 전에는 잠에서 쥐가 많이 났거든요. 자다가 쥐가 나서 발을 막 흔들면서 다시 주무려고 자고 그랬는데 발가락에 쥐가 없어진 것 같아요. 네. 까치발 운동은 고혈당 환자에게 취약할 수 있는 혈액순환을 도와 족부 병증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누군가 찾아왔는데요. 은희야, 너가 사오라는 거 사왔어. 진짜? 와,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사왔네. 땡큐, 고마워, 언니. 그래. 언니 앉아, 여기. 알았죠? 근처에 사는 지인분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 메뉴는 역시 건강한 채소인 줄 알았는데 메인은 따로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새빨간 돼지 불고기인데요. 반찬은 가리는 것 없이 양껏 먹지만 밥은 꼭 흰쌀이 아닌 비정제 탄수화물로 챙기고 있습니다. 백미만 먹으면 혈당이 많이 올라올 것 같아서요. 현미랑 백미를 섞어서 혈당 조절을 위해서 먹고 있습니다. 현미는 천천히 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혈당을 치솟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맛있겠다. 이렇게 먹고도 아직 사사 사이즈를 유지하고 있는 박윤희 씨. 그런데 한때는 혈당이 높아지며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뭘 먹는 것조차 힘들었다는데요. 너도 갱년기 때 힘들었지? 언니 굉장히 힘들었지. 근데 주변에 보니까 갱년기 때 당뇨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러니까. 맞아, 언니. 우리도 이제는 진짜 신경 써야 될 나이야. 그래. 박윤희 씨가 식사 후에 꼭 챙긴다는 이것. 그게 뭐야? 내가 먹는 거야. 혈당 관리를 위해 도움받고 있다는 블루루핀으로 만든 효소입니다. 야, 윤희야, 너 혼자 이렇게 뭐 좋은 걸 먹고 있어? 언니 한때는 내가 당뇨 전 단계에다가 위염하고 식도염을 달고 살았잖아. 걱정이 돼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당뇨병 그 카페에 들어갔더니 당뇨가 있으면 소화 효소인 아밀라제 수치가 낮아진대. 그래서 내가 효소를 먹기 시작했어. 박윤희 씨가 챙기고 있는 블루루핀으로 만든 효소가 혈당 관리와 소화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입, 위, 췌장 등 우리 몸속 다양한 곳에 존재하는 효소는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뼈와 피부를 생성하고 해독작용을 돕는 등 많은 일을 합니다. 그중 아밀라제라는 효소 많이들 들어보셨죠? 침 속에 존재하는 탄수화물 소화 효소로서 이 아밀라제가 없으면 음식물이 몸속에 쌓여서 부패하고 각종 질병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뇨병 환자들은 이 아밀라제 수치가 낮다라는 건데요. 특히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을 높이는 정제 탄수화물 대신 현미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드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복합 탄수화물의 경우에 당은 낮지만 소화가 느리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때 몸속에 부족한 소화 효소를 외부로부터 섭취해서 보충하는 방법도 소화불량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핀은 당 함량이 낮은 곡물인데요. 퀴노아에는 4.7g, 완두콩에는 4g, 루핀에는 2.8g의 당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루핀에는 체내 합성이 불가하여 식품으로 섭취해줘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 10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중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류신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불고기와 현미밥으로 푸짐하게 식사를 마친 박윤희 씨. 관리를 시작한 후 매일 식사 후 혈당이 얼마나 오르는지 체크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의 식후 혈당은 얼마일까요? 138. 안정적인 수치가 나왔는데요. 루핀에는 천연 당뇨병 치료제로 알려진 감마 콘글루틴 성분이 함유돼 있는데요. 실제로 감마 콘글루틴을 섭취했을 때 대조군 대비 혈당이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심각한 복부 비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당뇨병 증상에 괴로워했던 이채은 씨. 이제는 소화에까지 문제가 생겨 먹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그녀를 위한 100세 프로젝트 솔루션은 당뇨병이 생기고 나서 음식을 잘 소화하지 못하고 늘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셨는데요. 소화는 비만, 당뇨병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먼저 혈당과 뱃살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과 규칙적이고 건강한 식습관이 중요하고요. 중년이 되면서 체내 소화 효소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효소를 섭취해 보충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손자 황혼 육아만으로도 힘든데 살이 쪄서 더 괴롭고 우울하다는 이채은 씨. 이제는 건강해진 몸으로 자신의 인생을 되찾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시작한 100세 프로젝트. 건강과 체중을 유지 중인 박윤희 씨와 조희연 씨의 식습관 그리고 운동 습관을 꼼꼼하게 체크하는데요. 가장 먼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소파에 눕기 바빴던 습관을 버리는 게 급선무입니다. 육아 중 틈틈이 집에서 간단한 운동을 하고 활력 있는 생활을 위해 야외 운동도 병행했는데요. 이제는 고질병이 돼버린 소화불량 그리고 혈당 조절에 도움받기 위해 블루루핀으로 만든 효소도 꾸준히 챙겼습니다. 100세 프로젝트 종료 후 그녀의 건강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병원을 찾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전보다 체중이 2.5kg 감소했고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도 이전보다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블루루핀을 먹고 나니까 더부룩한 게 사라지고 혈당도 조금씩 조절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블루루핀으로 만든 효소, 더욱 똑똑하게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블루루핀은 발효 과정을 거친 효소 식품이므로 과도하게 섭취하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어 하루 적정량을 확인하신 후에 섭취하는 걸 권장드리고요. 개인 체질 및 식습관에 따라 선택하여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 이채은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채은 씨를 다시 만난 곳은 한 미용학원인데요. 천성이 활발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좋아했던 그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당뇨도 오고 몸도 뚱뚱해지니까 잘하고 싶다는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도 많았고 포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건강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옛날에 그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도 바뀌고 지금은 모든 게 좀 다 달라 보이고 뭐든지 도전해 보이고 지금 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늘 아프고 힘들었던 지난 날은 잊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이채은 씨의 아름다운 노년을 응원합니다. 전신 건강을 위협하고 가족의 행복까지 앗아가는 이 몸속의 시한폭탄, 당뇨병. 무심코 넘긴 두둑한 뱃살과 소화불량이 당뇨병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소화력을 지키는 일이 곧 당뇨병과 비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길 아닐까요? I know that you feel it. You are not ready.
do best. So please don't love it. Please don't love it anymore. You won't try to do you right.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